올해 63 하상숙 씨는 조용하고도 성실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세탁소를 25년 넘게 운영하셨죠. 얼룩 묻은 작업복도, 두툼한 겨울 외투도 손님들이 맡긴 옷이라면 어떤 것이든 정성껏 다림질해 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작년 오랜 세월 몸담은 가게 문을 닫고 그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정리해보니 약 9천만 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작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상숙 씨에겐 그야말로 평생의 땀방울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었죠. 이 돈을 그녀는 평소처럼 집안 금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은행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죠. 거구는 놔두는 것보다 정기예금에 넣어야겠네. 그리하여 며칠 전 은행을 찾아가 5천만 원을 한꺼번에 입금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은행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엔 낯선 번호가 뜨더니 국세청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당황한 그녀는 물었죠. 아니, 내 돈 내 계좌에 넣었을 뿐인데 왜 국세청에서 연락을 해요? 이 질문,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 돈인데 왜 내가 의심을 받아야 할까? 사실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닙니다. 이제는 현금 거래가 일상 속 감시 대상이 되어버린 시대.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큰돈 입금했네? 은행 컴퓨터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하상숙 씨처럼 한 번에 큰 금액을 입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 컴퓨터는 곧바로 반응합니다. 이 고객 5천만 원 현금 입금 자동 보고 대상. 어디로 보고되냐고요? 바로 FIU로, 즉 금융정보분석원입니다. 이 기관은 금융범죄, 탈세, 자금 세탁 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까지 이 감시망 안에 포함되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에서는 하루에 현금으로 1천만 원 이상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무조건 자동 보고됩니다. 이를 CTR, 현금 거래 보고라고 부릅니다. 그럼 한 번에 안 넣고 나눠서 넣으면 괜찮은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5천만 원을 한 번에 넣으니까 그런 거지. 1,000만 원씩 나눠서 넣으면 괜찮겠지. 정말 그럴까요? 안타깝지만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단순한 액수만 보는 게 아니라 패턴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고객이 999만 원씩 입금합니다. 오늘 한 번, 내일 또 한 번, 모레 또 한 번, 이렇게 계속 반복하죠. 그러면 이런 경우엔 왜 굳이? 라는 의심이 생기고 결국 FIU 시스템은 이 다음엔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떳떳하게 자연스럽게 투명하게 거래하시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5천만 원 입금하러 왔습니다. 퇴직 증명서도 준비했어요. 가게 정리하고 받은 금액입니다. 계약서 있습니다. 이렇게 출처를 설명하고 관련 증빙 서류만 보여주시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도 FIU도 국세청도 의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감시하는 거죠? 그 의문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범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의심받아야 하지? 하지만 이 시스템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불법 자금을 막고 탈세를 감지하고 자금 세탁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인 자금이라면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시스템의 원리를 모르면 정상적인 돈조차 의심받는 돈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핵심 메시지.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투명함입니다. 내 돈이라고 해도 평생 모은 정당한 돈이라도 설명 없이, 증빙 없이 거래하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출처를 설명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정직하게 거래하면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시대의 금융현실입니다. 계속해서 파트 2에서 실제 STR 시스템이 작동하는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절대 해서는 안 될 입출금 행동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자산 관리에 있어 작은 실수가 어떤 불이익을 가져오는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풀어드릴게요.
그냥 나눈 건데. 당신의 입금이 의심받는 순간 성민호 씨는 63세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2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면 이자가 좀 붙겠지 하는 생각이었죠. 그는 은행 창구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왠지 무표정하고 대화가 조심스러워 보였죠.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사실 그 순간 성민호 씨의 거래 정보는 은행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금융 정송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현금 2천만 원을 입금했기 때문입니다. CTR, STR, 무슨 차이인가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CTR, 2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무조건 자동 보고, 사람의 판단 개입 없음, 시스템 자동 보고. STR, 금액에 상관없이 거래가 이상하다 싶으면 직원이 판단해 수동 보고. 예국에 문만 원씩 반복 입금, 거래 이유가 불분명함 등.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STR에 걸릴까요? 박정규 씨는 직원이 STR 버튼을 누르는 순간들. 은행 직원들은 무슨 기준으로 STI를 누를까요? 그건 이렇게 간단합니다. 평소 용돈 수준만 입금하던 고객이 갑자기 5천만 원을 들고 온다. 입금 목적을 물었더니 그냥요, 혹은 나중에 필요해서요. 어제 900만 원, 오늘 900만 원. 패턴이 반복됨. 말투가 불안하고 눈치를 본다. 이 모든 것이 직원의 직감을 자극합니다. 은행 직원도 법적으로 STI 보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눌러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안 걸리나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괜찮은 건가요? 하루에 999만 원씩 입금하면 안 걸리는 거 맞죠? 하지만 그건 마치 이런 겁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브레이크 밟는 운전자. 즉, 눈에 띄는 행동은 더 의심을 받습니다. 분할 입금, 불분명한 설명, 반복된 패턴. 이런 것들이 오히려 경고등을 켜게 만듭니다. 정답은 떳떳함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상적인 자금이라면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의심을 받지 않도록 미리 설명하고 증빙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건 부모님께 받은 증여금이에요. 증여 계약서 있습니다. 가게 폐업 후 받은 권리금이에요. 임대차 계약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만 말해도 대부분의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의심받는 5가지 거래 패턴. 국세청과 FIU가 주목하는 대표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999만 원 반복 입금. 자동 신고 기준 회피로 간주. 현금 입금 금액이 신고 소득 대비 지나치게 많음. 이 돈 어디서 났지? 자금 출처 의심. 갑작스러운 패턴 변화, 한 번도 안 쓰던 계좌 사용. 자산 이동, 은닉 의심. 거래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그냥요, 그냥 저축하려고요는 STR 버튼을 부르는 말. 여러 은행을 활용한 분산 거래. 자금 세탁 가능성 의심. 난 소득도 다 신고했고 떳떳한데 왜 걸리지? 이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사람이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패턴과 데이터로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 원 벌던 사람이 갑자기 1억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면 정당하냐는 것보다 비정상적인 흐름이다 하는 분석이 먼저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거래인데 왜 문제될까? 실제로 있었던 사례. 이지우 씨는 프리랜서 강사입니다. 매달 여러 업체에서 강의료를 입금받습니다. 그는 거래 내역을 엑셀로 정리하고 입금 출처를 메모해두는 습관이 있었죠. 어느 날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자금은 어디서 발생한 건가요? 그는 깔끔하게 답했습니다. 여기 거래 메모와 지급 계약서. 도대체 어디서 생긴 돈이길래 이토록 추적이 어려운가? 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당한 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 자체가 시스템에서는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분류됩니다. 사례, 카드를 꺼내지 않은 사람, STR에 걸리다. 한 자영업자는 연 매출이 수천만 원이 넘었지만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카드 결제는 손해라고 생각했고 매출 전부를 현금으로 받아 창고에 모아뒀다가 한 번에 입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은행 창고에서 4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국세청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혹시 이 돈의 출처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당황했고 결국 몇 년치 세무자료까지 제출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거래 방식이 의심을 샀다는 것입니다. 명의 위장 거래. 사업은 내가, 명의는 아들 이름, 가게는 아들 이름으로 돼 있어요. 실제로는 내가 운영하는 건데 법인은 동생 이름이에요. 실제 자영업자분들 중 이런 방식으로 명의를 분산시켜 자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국세청이 이 패턴을 강하게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명의를 바꾸는 방식은 세금을 회피하거나 채권자 회피, 불법 증여, 소득 은닉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사례, 가족 명의로 돌린 사업. 결국 조사를 받다 황창성 씨는 부모님 명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절세를 위해 가족 명의로 분산시켰습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국세청의 시스템은 이미 이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사전 답변 제도를 활용해 정당성을 증명해야 했고 미리 준비된 문서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전 준비 없이 가족 명의를 사용하시면 자칫 위장 거래로 간주되어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빨리 입금해야겠다. 는 급박한 대응이 만든 큰 화. 국세청에서 전화가 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지금이라도 돈을 옮겨야지. 입금 기록 남기기 전에 현금으로 다 바꿔야겠다.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자금 도피, 증거 인멸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례. 너무 빠른 대처가 만든 더 큰 조사. 김선자 씨는 5천만 원을 은행에 입금한 다음 날 국세청에서 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나머지 나머지도 빨리 넣어버려야지 하며 이틀 만에 나머지 3천만 원을 한꺼번에 정답은 오히려 더 의심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래 패턴이 있다고 해볼게요. 월요일 999만 원 입금, 화요일 999만 원 입금, 수요일 또 999만 원 입금. 이건 시스템 입장에서 신고 기준을 피하려는 의도적인 시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많은 STR 보고가 바로 이 소액 반복 입금 패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입금자 이름까지 바꾸거나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FIU는 IP, 시간대, 입금 위치, 금액 흐름까지 다 추적합니다. 패턴 2. 과도한 현금 거래. 소득보다 현금이 많다면 의심. 국세청은 이미 우리 모두의 연소득 신고 내역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연소득을 3천만 원으로 신고했는데 1년에 1억 원 넘는 현금을 입금했다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상황에서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탈루 소득으로 오해받고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패턴 3. 평소와 다른 거래 흐름. 이 사람 왜 갑자기? 자동 감시 시스템은 거래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하루 50만 원 이하 거래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2천만 원을 현금 입금, 몇 년간 거의 사용하지 않던 통장에서 갑자기 3천만 원 출금. 이러한 패턴 결함은 시스템이 이상 거래로 자동 감지하게 만듭니다. 특히 휴면 계좌에서 갑자기 큰 돈이 움직일 경우 이는 매우 강력한 위험 신호로 분류됩니다. 패턴 4. 거래 목적이 불분명. 그냥 필요해서요?
은행 직원이 입금 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용도로 입금하시는 건가요? 그 이유는 거래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STR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자금이에요. 계약서, 송금 내역 확인 가능. 부동산 계약금이에요. 계약서, 잔금 일정 등 자료 존재. 하지만 그냥요, 뭐 쓰려고요. 이렇게 대답하면 오히려 의심이 더 커집니다. 패턴 5. 다수 은행 통한 분산 회전 거래. 마지막으로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 A은행 999만 원 입금, B은행 999만 원 입금, C은행 999만 원 입금, 그리고 다시 A은행으로 출금. 또 다른 은행으로 이동. 이것은 FIU 시스템이 의심하는 자금 세탁 전형 패턴에 매우 유사합니다. 특히 하루나 이틀 사이에 여러 은행을 돌면서 반복적으로 현금이 입금, 출금된다면 그건 시스템에선 명확한 위험 신호입니다. 나는 떳떳한데 왜? 시스템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숨기려는 의도도 없고 정당한 돈인데 왜 의심을 받아야 하죠? 정답은 이렇습니다. 의심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 하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나 FIU 직원이 여러분을 직접 의심해서가 아니라 정해진 위험 신호에 따라 자동 감지되기 때문에 떳떳하다는 생각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의 점수화 메커니즘 이해하기. FIU는 각 거래의 시태 위험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 점수는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주요 점수 부여 항목. 금융기관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여러 평가 요소에 따라 점수를 실시간으로 부여합니다. 거래 금액이 1점 기준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가점되며 유사한 거래가 짧은 기간 내 반복되면 거래 빈도 항목에서도 가점이 추가됩니다. 새벽이나 공휴일 같은 비정상적인 시간대에 이루어진 거래도 가점을 부여받는 요인입니다. 장기간 비활성 상태였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험 요소로 간주되어 점수가 오릅니다. 거래 목적이 불명확하면 고위험으로 판단되며 자금이 여러 계좌를 돌고 다시 원 계좌를 돌아오는 순환 거래 패턴 또한 주의 깊게 평가됩니다. 고객의 직업이나 소득 수준에 비해 거래 금액이 과도할 경우 역시 고위험 거래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누적된 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거래는 STR, 의심거래 보고 대상이나 조사 대상으로 자동 분류됩니다. 내가 의심받지 않으려면 핵심 조치 5가지. 이제 중요한 건 점수를 올리지 않는 습관, 즉 시스템이 오해하지 않을 행동 전략을 갖추는 것입니다. 1. 거래는 크고 명확하게. 한 번에 2천만 원 입금하고 증빙자료 제출. 가계 적립금입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999만 원씩 쪼개서 5일간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2. 목적 설명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은행에서 이 돈은 어떤 용도인가요? 라고 물을 때 절대 그냥요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저축하려고요. 위험. 아파트 잔금입니다. 계약서 여기 있습니다. 안전. 3. 거래 패턴을 바꾸지 마세요. 평소 100, 200만 원 거래만 하시던 분이 갑자기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면 위험 점수가 급등합니다. 큰돈 거래는 미리 고지하거나 패턴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정체불명의 계좌는 쓰지 마세요. 아내 명의, 자녀 명의, 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돈을 움직이면 100% 위험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시스템이 IP 주소, 로그인 시간, 분할 거래는 피하시고 이상한 흐름은 만들지 마세요. 누군가의 계좌를 빌리지 마세요.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차분히 대응하세요. 금융기관의 입장도 이해하자. 은행 직원들은 여러분을 신고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시스템의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증빙 자료를 내놓고 이건 정당한 거래입니다 라고 설명하면 오히려 은행은 STR 보고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결국 거래자와 은행 모두를 보호하는 방식은 투명함이라는 것. 마무리. 리스크를 줄이는 건 시스템 회피가 아니라 이해다.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정당한 돈이라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시스템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건 시스템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라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래 방식입니다. 다음 파트 6에서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자주 하시는 실수가 어떻게 위험 거래로 전환되는지를 다룹니다. 찬명 계좌 사용, 급한 대응, 현금 습관. 위장 사업. 이러한 행동들이 가져오는 진짜 위험성과 그에 대한 안전한 대안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그 행동. 알고 보니 위험 신호였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건 탈세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시스템의 관점에서 위험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런 일상 속의 함정, 그리고 실제 금융기관이 감지한 리스크 사례들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열멍이만 빌렸을 뿐인데. 찬명 계좌의 위험. 남편 이름으로 계좌 만들었어요. 아들 통장으로 잠깐 돈 옮긴 거예요. 사업은 내가 하지만 법인은 동생 이름이에요. 이런 말들 주변에서 흔히 들으시죠? 왜 문제일까요? 지금의 시스템은 계좌 로그인 기록, 사용 IP, 모바일 접속 정보를 실시간 분석합니다.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다는 걸 AI가 빠르게 판단하는 시대입니다. 만약 걸리면 단순한 계좌 차용이 아니라 명의 위장, 조세 포탈, 자금 세탁 혐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형사처벌, 거액의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안은 가족 간에도 명확한 출처와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산 이동은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만 하셔야 합니다. 이부트. 국세청에서 연락 와서 깜짝 놀라서 급한 대응의 함정. 국세청에서 전화가 오면 누구나 당황하죠. 하지만 그 당황한 마음에 서둘러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면 오히려 도피 시도,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A씨. 국세청에서 연락받자마자 5천만 현금으로 받았다면 즉시 은행에 입금하고 영수증 또는 메모 남기기. 환금 거래 내역도 엑셀이나 장부로 간단히 기록해두기. 4. 가게는 아들 이름으로, 법인은 동생 명의로, 위장거래의 그림자. 소규모 자영업자들 중 일부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게를 가족 명의로 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시. 본인은 실제 운영자이지만 법인은 자녀나 친척 명의로 등록. 실제로 수익과 지출은 본인이 관리. 위험성, 자산 흐름이 불투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것을 의도적인 세원 은폐, 탈세 시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사업자 명의, 계좌 명의가 각각 다르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해결 방법, 자산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세요. 가능하면 본인 명의로 일어나. 정당한 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증여세, 계약서 등 절차를 꼭 따르세요. 작은 실수 하나 커다란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4가지 행동, 하나하나는 분명 의도 없는 일상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감시 시스템은 그런 일상적인 선택들을 거대한 분석 모델 속 위험징후로 판단합니다. 정상적인 돈도 이상한 흐름이면 의심받는다. 이 시대는 단순히 이 돈이 누구 것인가 보다 어떤 흐름으로 움직였는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돈이 깨끗해도 흐름이 이상하면 위험하다. 금융기관과 국세청, 그들도 여러분을 믿고 싶다. 은행 직원은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서류를 믿습니다. 국세청 직원은 설명을 원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단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설명이 안 되는 거래, 근거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문서로 정리하고 정당한 흐름을 유지하고 필요한 기록을 남기고 계시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음 예고, 자영업자의 생존 전략,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통장 관리, 현금 거래,
세무 대응 전략을 다룹니다. 특히 개인 돈과 가계 돈이 섞였을 때의 위험, 매출은 현금인데 신고는 카드 매출만 할 경우의 리스크, 국세청 문의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문서 리스트 등을 실무 관점에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자영업자의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금융관리법. 식당, 세탁소, 미용실, 편의점, 카페, 노점, 이 모든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영업자 여러분, 그 누구보다 열심히 돈을 벌고 계신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1. 내 돈, 가계 돈이 뭐가 달라? 통장 분리의 중요성. 사업을 하다 보면 개인 통장으로 재료비 결제하고 가계 매출로 생활비 사용하는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세무조사에서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나중에 어떤 돈이 사업용이고 어떤 것이 개인용인지 구분이 안 됨. 세무조사 시 이건 가계 지출이에요 라고 주장해도 개인카드 통장 사용이면 인정 안 되는 경우 많음. 현금이 편해서요. 위험을 부르는 고집. 현금은 익숙하고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법, 금융 시스템은 현금 사용 자체를 비정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세무조사 시 현금 흐름 증명이 어려움, 입금 출금 내역이 없으면 이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질문받기 쉬움, 영수증 없이 재료비나 외주비 지출 시 인정 어려움. 똑똑한 대안은 고객에게 받은 현금은 바로 은행 입금 메모라도 간단히 남겨두세요. 고객 A 식대 대금, B 씨 머리컷 비용, 거래처 지불 시 이체 또는 카드 사용으로 남기기. 3. 벌어놓은 돈 한 통장에 쌓아두면 안 돼요?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하면 한 통장에 매출이 꾸준히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곧 국세청의 관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시. 소득 신고는 연 2,500만 원. 그런데 보유한 통장에 7천만 원이 입금됨. 이 돈 신고하는 소득 아니냐는 의심. 현명한 방식은 수익은 전기예금, 적금, CMA 등으로 분산하세요. 각각의 통장에 목적과 성격을 부여 가계 운영자금, 개인 생활비, 세금 대비금, 보너스 팁. 적금이나 예금은 금융상품 활용 효과도 있고 출처 추적도 용이합니다. 4.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돈 아깝지 않아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세무사 회계사 비용이 부담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경험해보신 분들은 돈을 아낀 게 아니라 더 벌었다고 말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잘못된 신고로 수백만 원 손해보는 경우가 많음. 전문가와 상담하면 공제 항목, 세금 환급, 감면제도 등 정확히 활용 가능. 현실적인 방법, 연 1회만 상담해도 충분. 주요 서류, 장부, 카드 사용 내역, 통장 거래 내역만 정리해두면 전문가가 리스크 분석, 전략 수립 가능. 이게 다 사소한 습관이었는데 다음은 실제로 사소한 습관 하나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거래 메모의 위력. 이지우 씨. 매달 여러 업체에서 돈을 받는 이지우 씨는 모든 입금 출금 내역에 간단한 메모를 붙였습니다. 입금 324, A 업체 납품 대금 1,100첸, 출금 325, 식자재 구매, 마트. 국세축세청에서 거래 내역 소명을 요청했을 때 깔끔한 기록 덕분에 단 하루 만에 소명 완료. 세무 담당자에게 정리가 잘 되셨네요 란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이체만으로 변화된 3 박사장. 처음엔 현금 매출 위주였던 박사장. 세무조사 후 모든 거래를 계좌이체로 전환했습니다. 재무관리가 쉬워졌고 자금 흐름이 명확해졌으며 더는 국세청으로부터 문의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투명하게 명확하게 기록하며 준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국세청이 포착하는 5가지 위험 신호와 회피 전략.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내 돈을 내 계좌에 넣었을 뿐인데 왜 감시를 받아야 하지?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떳떳한 거래를 하셨더라도 어떤 패턴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감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FIU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움직입니다. 이를 반복되는 소액 분할 입금,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십니다. 한 번에 5천만 원 넣으면 걸리니까 1,000만 원씩 5번 나누면 괜찮겠지? 하지만 요즘 시스템은 훨씬 똑똑합니다. 오히려 이 방식이 의심 패턴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실제 사례. 9봉 99만 원씩 나눠서 10번 입금. 총 9,990만 원. 시스템이 자동으로 총합 계산. 플러스 반복 입금 감지. 신고 기준 피하려는 의도적인 패턴으로 간주. FIU가 STR, 의심거래 보고로 분류해 국세청 전달. 올바른 방법은 한 번에 입금하시고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안전합니다. 2. 과도한 현금 입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바로 리스크. 현금은 출처를 증명하기 가장 어려운 자산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신고된 연소득 2,500만 원, 그런데 1억 원 가까운 현금이 통장으로 입금됨. 이 돈 어디서 났지라는 시스템의 반응. 증빙이 없거나 급하게 입금 출금이 반복되면 자금 세탁, 탈세 의심 가능성 상승. 해결 전략은 입금 전에 증빙자료 준비, 퇴직금, 부동산 매각대금 등 입금 시 은행 직원에게 사전 고지, 가계 정리 자금이고 퇴직금입니다. 계약서, 정산서, 증명서 등 미리 준비. 3. 평소와 다른 거래 패턴. 시스템은 당신을 기억합니다. AI 시스템은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과거 거래 이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상황이 위험할까요? 평소엔 월 50만 원 이하 거래만 하던 고객이 갑자기 3천만 원을 현금 입금 한 번도 사용하지 않던 다른 계좌로 갑자기 이체. 장기간 거래 없던 통장이 갑자기 활성화됨.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다. 뭔가 자금 이동이 있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은 이를 STR로 자동 보고합니다. 4. 거래 목적이 불명확, 그냥료는 위험합니다. 부동산 계약금입니다. 사업정리 자금입니다. 상속가 등 금액입니다. 단 1초만 더 설명하셔도 의심거래로 분류될 확률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5. 여러 은행에 걸친 자금 분산. FIU가 주목하는 회전 패턴. 한 은행에서 1천만 원 입금. 다음 날 다른 은행으로 1천만 원 출금. 그 다음 날 또 다른 은행으로 이체. 이런 회전성 분산 거래는 시스템에서 자금 세탁 정황으로 분석됩니다. 패턴 예시. A은행, B은행, C은행, 다시 A은행.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반복. 변의 하루 간격으로 입금, 출금, 이체, 순환. 이러한 패턴은 명백한 위험 시그널입니다. 해결 전략. 거래의 목적과 이유를 하나의 계좌 흐름 안에서 설명 가능하도록 유지. 여러 은행을 쓰더라도 자동 이체, 상품 구분 목적 등 일관된 설명이 가능해야 안전. 이 5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 FIU, 어세이라 단순히 거래 금액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패턴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위험도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액을 나누어 반복적으로 입금하는 행위는 STR, 의심거래 보고 대상이 되어 시스템에 자동 보고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려면 자금을 한 번에 입금하고 명확한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과도한 현금 거래는 출처에 대한 조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나 퇴직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와 다른 거래 흐름은 이상 거래로 감지되어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으므로 일관된 패턴을 유지해야 하며 거래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창구 직원에 의해 STR 보고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목적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은행 계좌를 통한 자금 분산은 자금 세탁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이체 흐름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강력한 방어력은 예측력.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패턴은 우연이 아니라
수많은 사례와 시스템 알고리즘이 정립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미리 알고만 있어도 그 어떤 세무조사나 금융감시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명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일상 속 감시 함정과 그 무서운 후폭풍. 우리는 그냥 편하고 익숙해서 했던 선택이 나도 모르게 자금 세탁 혐의, 세무조사,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례들을 하나하나 실제처럼 들려드리겠습니다. 1. 참명 계좌 사용. 남의 이름으로 잠깐만. 사업 관련 계좌 하나 더 만들고 싶었는데 제 명의는 이미 꽉 찼대요. 그래서 아들 이름으로 하나 만들었죠. 쓰는 건 다 저예요. 김영자 씨는 이 계좌로 고객이 현금을 줄 경우 현금 영수증 무조건 발행, 부스 거래 내역 메모. 가능하면 계좌 이체나 카드 중심으로 유도. 4. 위장 거래. 사업은 내가 하지만 법인은 동생 명의. 사례 송영철 55세 자영업자. 세금 부담도 있고 대출도 걱정돼서 동생 명의로 법인 설립했어요. 실제 운영은 제가 하고요. 문제는 국세청과 FIU가 이러한 명의 분산을 미장거래로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어떤 시점에서 문제가 되나? 사업 관련 대금, 세금, 임금 등이 실제 명의자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계좌로 이동. 법인 자산과 개인 자산의 구분이 모호. 결국 국세청은 탈세와 조세 회피 혐의로 수사 의뢰. 처벌 수준 법인 분리 불인정. 법인 소득이 개인 소득으로 재산 정되어 과세 경우에 따라 법인 해산 및 고발 조치까지 가능. 5. 반복 입출과 가족 간 자금 이동. 그냥 도와준 거죠. 사례 장은주 61세. 장 씨는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3개월에 걸쳐 총 8천만 원을 여러 차례 이체했습니다. 그냥 가족끼리 돕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입출금 내며 용도 설명 없이 다량의 금액이 오간다면 이건 단순한 증여를 넘어서 자금 세탁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반응. 수차례 이체된 패턴과 금액을 보고 차입 계약서, 증여 신고 내역 요청. 이때 아무런 증빙 없이 그냥 준 돈이에요 라고 하면 무신고 증여로 분류. 증여세 파산, 가산세까지 부과. 정리. 일상이 위험 신호로 바뀌는 이유. 평범하게 여겼던 일상적 금융 행위들이 금융당국의 시스템에서는 위험 신호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참명 계좌로 간주되어 명의 도용이나 자산 은닉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액의 현금 인출은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자금 도피로 판단되며 정식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을 피하고 현금 거래만 고집할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으로 인식되어 소득 은폐를 의심받아 세금 추징이나 과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를 여러 개로 분산 운영하는 경우는 위장 거래로 분류되어 소득 은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법인 해산이나 탈세 수사로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자금 이동도 신고 없이 이뤄지면 무신고 증여로 간주되어 자금 세탁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결국 증여세와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산도 쉬워졌고 재무상담사도 이 정도면 조사 대상에서 빠진다고 칭찬. 이유. 이체나 카드 거래는 흔적이 남기 때문에 자금 출처 설명이 명확, 불법 거래로 오해받을 가능성도 줄어듦. 4. 가족 명의 계좌 사용 지양하기. 사례 송영철 씨. 동생 명의 법인으로 돌려놨던 사업 결국 세무조사 받았습니다. FIU는 IP 주소, 거래 흐름, 로그인 기록을 통해 명의 사용자와 실제 사용자를 쉽게 판별. 실천 방안.
사업 투자 관련 계좌는 무조건 본인 명의. 가족에게 자금 이동 시에는 증여세 신고 또는 차용증 작성. 5. 정기적인 세무 전문가 상담. 사례 김선자 씨. 작은 월세 계약인데도 세금 문제 때문에 국세청에 전화했어요. 126. 국세 상담센터에서 정확한 신고법, 공제 내역 안내 받고 불필요한 세금 방지, 퍼스 위법 소지 제거. 실전 팁. 세무사에게 연 1친 2회 장부 점검 받기. 증여, 상속, 부동산 거래 전 사전 세무 자문 필수. 국세청 사전 답변 제도 사전 세무 해석 신청 활용. 6. 예금은 분산 관리, 수익은 분리 관리. 사례 김종태 씨. 수익이 쌓이니까 통장 하나에만 계속 넣었어요. 근데 나중에 자금 출처 소명하느라 힘들었죠. 이후엔 정기예금, 적금, CMA 등으로 자연스럽게 분산. 세금 이슈 없이 이자 수익도 관리 가능. 핵심 한 통장에 모든 돈을 몰아넣지 말고 용도별로 통장 나누기. 생활비, 비상금, 사업비 등. 7. 이미 낸 세금도 경정 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 사례 정은주 씨. 작년에 세무서에서 계산한 세금 그냥 냈는데 알고 보니 비용 처리를 잘못했더라고요. 세무사 상담 후 경정 청구 신청. 1년 전 낸 세금 370만 원 환급받음. 경정 청구란 이미 낸 세금 중 잘못된 계산이나 공제 누락, 세율 오류가 있었을 경우 5년 이내 정정 요청 가능. 실제로 억 단위 세금 환급받은 사례도 존재. 마무리. 시스템을 두려워 말고 활용하라. 지금까지 우리는 감시 시스템의 정치와 작동 원리, 그 속에서 무심코 빠지기 쉬운 위험 시그널, 그리고 그것을 피하는 7가지 실천 전략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정당한 자금을 가졌다면 시스템은 여러분을 벌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과 구별해주는 든든한 필터가 되어줍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과 꼭 함께 보세요. 특히 부모님 세대는 이런 시스템을 잘 모르고 계시다가 억울하게 불이익을